실제적인 실물을 학습해 보겠다라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의 대중화 칸츠 차별화의 시작 한대호입니다. 기초반 수업 마치고 나서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NPL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이러한 게 없으면 NPL 투자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담으려고 합니다. 제가 NPL 강의를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PL 투자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를 찍는 것은 저의 가치관과 조금 연관이 있는데요. 이 바닥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의 대상은 NPL 투자 시장으로 넘어오시려고 하는 이러한 면들이 있으면 NPL 투자를 하시는 것을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영상을 남겨놓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먼저 첫 번째로 아파트 투자부터 하고 오셔야 합니다. 아파트의 가격 형성 원리를 먼저 이해하고 오셔야 합니다. 아파트 투자에 대한 것들이 먼저 선행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요리를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질을 익숙하게 다루지 못한 상태로 요리를 하고자 하는 것. 일례로 된장찌개 하나만을 끓인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칼질을 하지 않고 가위로 재료를 손질할 수도 있겠죠. 그거 하나만 만든다 라는 일회성에 그친다고 한다면, 그런데 NPL 투자를 한다라고 함은, 혹은 요리를 계속 익히고 싶다라고 함은 칼질을 익숙하게 다루는 것을 뭉개고 넘어갈 수 없겠죠. NPL 투자 마찬가지로 아파트 투자에 대한 가격 형성 원리를 모르는 상태로 넘어오게 되면 이 시장 또한 칼질을 하지 않고 요리를 배우겠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투자를 먼저 익히고 넘어오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경매에 대한 학습도 선행되셔야 합니다. 이 근저당권을 매수해오는 그 과정이 경매를 기반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경매를 학습하고 오셔야 한다라고 함은 부동산 경매 선생님들께서 얘기하시는 NPL을 활용하여 쉽게 낙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익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동산 경매 그 자체에 대한 것을 학습하고 오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경매에서 배우는 NPL 투자는 부동산 경매에 관련된 투자의 한 종류일 뿐 NPL 투자 업계 현직에 있으신 분들은 그것을 NPL 투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부법인 시장에서는 낙찰받기 위해 NPL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강사들이 유튜브 영상에서 말하는 부분만을 보지 마시고 이면의 실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를 반드시 권장드립니다. 저 또한 강사이기 때문에 어떠한 영상이 잘 팔리고 어떻게 해야 대중들의 이목을 끌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조회수가 잘 나와서 강의 판매에 도움이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교육 시장 혹은 주식 교육 시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너도 할 수 있다. 나도 했기 때문에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그 도전의 성공 대상이 너도 될 수 있다. 이러한 수익 모델로 상당 부분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단, 저는 이것을 석세스 포르노라고 합니다. 너도 성공할 수 있다는 화려한 미래를 그려주면서 이 성공 포르노에 중독시키는 것은 강사에게는 도움될지언정 소비자인 수강생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성공 포르노 비즈니스 모델이 언제까지고 잘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잘 팔린다고 하여서 나까지 이 시장에 동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지 않아도 이미 상당수의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너도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건 사실 의미 없는 실질적인 실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학습하지 못하는 이제 막 도전을 해볼까 고민하는 대상자에게는 도움이 될지언정 우리 같은 실제적인 실무를 학습해보겠다라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강사에 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얘기에도 뒷 이면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녹아들어져 있고요. 다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도 다수 존재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홍보성으로 보여질 면도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핵심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도 존재한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소비자인 수강생의 입장에서 갖춰야 될 자세는 그 강사가 하고자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마시고 구체적인 입증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1년 만에 내가 얼마를 벌었다. 1년 만에 10억을 벌었다. 3천만 원 투자해서 10억을 벌었다. 그렇게 강사가 이야기하면 번 건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번 거예요? 제가 100억 부자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도 않지만 100억 부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100억 부자인 건가요? 생각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 수강생의 입장에서 가져야 할 자세는 그 강사가 하고 있는 그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익 모델이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한 학습,
이 수강생이 가져야 될 가장 도움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강사의 홍보적 그 워딩에 끌려서 유입이 될 수는 있으나 유입이 된 이후에도 가져야 할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소송에서는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100억 부자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입증을 하는 책임 또한 주장하는 나에게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돈과 관련된 시장은 생각보다 똥파리들이 많고 사기꾼들도 많은 시장인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을 공부해보고자 하는 수강생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비판적으로 수용을 하실 생각을 잘 못하신 분들이 대다수이신 것 같아요. 저한테 도움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라는 마음으로 구체적인 방법론을 학습하시는데 치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NPL 투자를 하기 전에, NPL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전제되어야 할 모든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적용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NPL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에서부터가 어려움의 시작입니다. 뭐든지 용어의 낯설음으로 인해서 그 해당 분야는 어려움을 느끼기 마련이고요. NPL 투자 영역도 마찬가지로 용어의 낯설음이 굉장히 많은 단어들로부터 느껴지게 되는 시장인 것도 맞습니다. 비유를 해드릴게요. 가장 부동산 투자 영역 중에 쉽다. 바꿔서 표현하겠습니다. 가장 부동산 투자 영역 중에 대중적이다 라고 하는 시장인 아파트 투자 시장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들은 수익 모델이 내가 매입하는 그 시점보다 매각하는, 판매하는 그 미래의 시점에 가격이 올라줘야지만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 모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수익 모델의 동일성은 유지한 채로 어떠한 대상은 아파트가 되고 어떠한 대상은 빌라, 오피스텔이 되고 상가, 토지, 공장, 부동산의 그라운드가 달라질 뿐 대부분의 수익 모델은 내가 샀었던 가격보다 판매하는 시점의 가격이 올라줬었을 때 그때 수익 모델이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제 말이 틀린 말은 없죠. 여기서 부동산 투자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사실 투자라는 것 자체의 어려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상이 주식인지 부동산인지 비트코인인지 그 대상만 달라질 뿐. 즉 정리를 하자면 두 가지의 요소가 걸림돌이 되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 부동산이 내가 매입한 이후에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를 예측할 수 없다, 예측하기 어렵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내가 산 아파트가 항상 오르기만 할까요? 항상 오르기만 했었던 과거의 기록이 남아있나요?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가 어려운 첫 번째 이유가 이 예측이라고 하는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할 거리들이 좀 많은데, 저는 투자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짊어지는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면 베팅하는 것이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상이 아파트인지 주식인지 비트코인인지 나뉘어질 뿐.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의사결정을 내려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보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의사결정이 나뉘게 되는 것 같아요. 한쪽은 그래 손실을 보더라도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하는 쪽이 있고, 다른 한쪽은 절대 손실을 볼 수 없다 라고 하는 쪽으로 나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원인과 결과를 모두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내렸고 그에 따른 결과가 손실로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 손으로 까먹어 봤기 때문에 다음 넥스트 스테이지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실을 보기 두려워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 돈을 맡겼을 때에는 저는 그때는 그건 이득을 보더라고 하더라도 넥스트 스테이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넥스트 스테이지는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될 뿐 나의 능력은 향상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그러한 의사결정의 방식으로 손실도 보고 이득도 보고 생존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시장을 어려워한다라고 하는 이유였고, 두 번째 부동산 투자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예측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측하는 결과가 맞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이라고 하는 그 물건 자체가 투자 금액이 다수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부동산 투자의 허들이 될 겁니다. 주식 투자는 단돈 10,000원만 있어도 투자를 할 수 있지만 부동산 투자도 사실 10,000원만 있어도 할 수는 있긴 한데요. 의미 있는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인 것도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들을 정리를 해보고 나면 부동산 강의가 대체적으로 이 두 가지의 요소들을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부동산을 골라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방법들로 부동산 강의가 이루어져 있고요. 두 번째,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투자 금액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걸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투자 강의를 예로 들어보면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아파트를 골라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알려주는 강의는 첫 번째 이유를 해지해 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거고요. 두 번째,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 금액을 줄일 수 있는 전세를 끼고 사는 방법도 전세보증금과 나의 돈 소액 포함해서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인 투자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NPL 투자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유인 이 부동산이 오를지 안 오를지 잘 모르겠다. 사고 나서 돈을 벌고 싶은데 돈을 벌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어려워들 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이 부동산은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부동산이다 라고 한다면 구입을 하실 거예요. 다시요, 이 부동산이 무조건